형법 제257조 상해죄,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죄, 경범죄처벌법 제3조 1항에 의해 기소하는 바입니다. 저는 사실 연인간의 사소한 다툼으로 법정까지 온 것도 이해되지 않습니다. 제 일거수일투족을 찍어 보내고 밤에도 따라오고 정말 무섭고 힘들었습니다. 밤에 따라가기도 했지만 항상 아침에 여자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500만 원 빌려준 건 싹 입자다 버리고 일방적으로 이별 통보받은 상황에서 충분히 할 수 있었던 행동이라 생각합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쳐 전치 4조의 상해를 입게 했죠. 그건 별이가 저를 먼저 쳤고 떼어내려다가 일어난 실수였습니다.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과 벌금 200만 원의 형을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인이 그러한 행위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을 짐작하시어 조금이라도 형량에 낮춰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에 본 검사는 피고인 차인남 씨를 특수협박죄 및 살인미수죄로 기소하는 바입니다. 피해자를 떠나보낼 수 없던 행동이었을 뿐 죽이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밝힙니다. 아니 여친이가 좋다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괴롭힐 수 있는지 저로서는 진짜 이해가 안 가요. 교통사고로 인해 입은 것 같지 않은 상해도 몸 여러 군데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밀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 것이 너무 화가 나 그런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제254조 살인미수죄, 제284조 특수협박죄에 의거 징역 2년을 부형하는 바입니다. 믿었던 이에게 배신을 당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었던 점 정상 참작하여 주길 바랍니다. 그녀가 없는 세상을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두려워서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겪고 있는 이 일을 그녀가 알아주고 그녀가 제게 다시 돌아와 주길 바랄 뿐입니다. 옷을 굉장히 큰 걸 입고 왔네요. 자기 몸짓에 안 맞는. 자, 함께 단체 인사와 그리고 구호 외친 후에 본 경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저희가 이제 시작하기 앞서 저희 팀원들 사기를 목격하기 위해 그런 거 하나 좀 있습니다. 정의로 널 용서하지 않겠다! 지켜! 화이팅! 여기가 하나 더 필요해. 네, 담당 교사 이진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학생들은 누구의 잘못인가라는 주제로 형사 재판을 진행하도록 할 것이고요. 사건의 개요를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1월 21일 오전 10시경 피해자 전 여친 씨가 운전하던 차량이 전봇대에 충돌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경찰은 수사하던 도중 브레이크 호스가 절단된 사실을 알게 되고요.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였던 차인남 씨가 피의자로 지목되게 됩니다. 평소에 차인남 씨는 피해자 전 여친 씨를 위하여 차량을 구입하여 주는 등 금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전 여친 씨가 갑작스런 이별을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충격과 배신감으로 문자 메시지나 또 실제 그녀의 집 앞에 찾아가서 협박을 가하는 등의 피해자가 위협을 느낄 만한 행동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특히 2016년 12월 24일에는 차인남 씨가 전 여친 씨의 집에 찾아가 깨진 유리병을 들고 위협하는 행동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건 당일 새벽에는 피해자가 자신이 피해자에게 사주었던 차량의 브레이크 호스를 절단하게 됩니다. 이를 모르고 차량을 탑승한 전 여친 씨는 도로를 주행하던 도중에 차량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여 스스로 자신의 차량을 전봇대에 충돌시켜서 정차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피해자는 전치 8주의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저희의 사건의 개요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모의 재판을 통해 살펴볼 쟁점으로는 이 피의자가 브레이크 호스를 절단한 행위 자체가 살해 의도가 있었는지, 그 범행에 과연 살해 의도가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저희의 쟁점입니다.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여러분도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학생들의 재판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곧 재판이 시작됩니다. 장내에서는 정숙해 주시고 휴대폰은 꺼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 주십시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지금부터 2017년 3월 4일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오전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사건 번호 2017 고압 7호 피고인 차인남의 살인미수와 특수협박에 대한 공판입니다. 먼저 관계자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검찰 측 어느 검사님 나오셨습니까? 네, 정구현 검사입니다. 변호인 측은 어느 변호인께서 나오셨습니까? 네, 진실로 변호인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83조의 제2항에 의거하여 피고인에게 진술 거부권에 대해 고지하겠습니다. 피고인은 진술을 아니할 수 있으며 일부 진술에서는 진술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진술을 거부하여도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이 점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피고인에 대한 인정신문 있겠습니다. 피고인은 차인남 씨 본인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와 법적 거주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제 주민등록번호는 741224 1594-912. 제가 사는 곳은 화해시 원해동 간절로 123-56입니다. 현재 재직하고 있는 직장은 어디십니까? 개인 사업을 하고 있고요. 중장비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 재판에 계류 중인 형사 사건이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이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피고인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 측 모두 진술하십시오. 네, 피고인 차인남 씨는 평소 피해 여성 전 여친 씨에게 심한 욕설과 흉기를 들고 협박하는 등 지속적으로 정신적, 신체적 가혹행위를 가해왔습니다. 특히 2016년 12월 24일 전 여친 씨에게 깨진 유리병을 들고 협박을 가하여 이로 인해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됩니다. 또한 2017년 1월 21일 새벽 1시경 피고인 차인남 씨는 피해자 전 여친 씨에게 사주었던 차량의 브레이크 호스를 절단하게 됩니다. 매일 생업을 위해 차량을 운행해야 했던 전 여친 씨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오전 10시경 차량 운행 도중 전봇대에 충돌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전 여친 씨는 병원으로 이송되어 전치 8주의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검사는 피고인 차인남 씨를 특수협박죄 및 살인미수죄로 기소하는 바입니다. 피고인은 이 공소 사실을 공판 이전에 고지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피고인, 본 공소 사실을 인정하는 바입니까? 아니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저는 피해자를 죽이려 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그녀를 얼마나 사랑했는데요. 알겠습니다. 변호인 측 진술하시겠습니까? 네,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밝히고자 합니다. 그저 피고인은 사랑했던 피해자에게서 갑작스러운 이별 통보를 받고 힘들어했고 피해자를 떠나보낼 수 없어 한 행동이었을 뿐 죽이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밝힙니다. 따라서 본 변호인은 검사의 기소 사유인 살인미수죄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변호인 측은 공소 사실 중 다투는 점을 정리해 주십시오. 네, 검찰 측에서는 피고인에게 협박죄 그리고 살인미수죄로 기소를 한 바 협박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당시 피고인의 심리적 상태를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살인미수죄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너무나도 사랑하였기 때문에 이별 통보를 받아들이기 힘들어했고 그래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다시 돌아와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 행동이었습니다. 이렇듯 피고인이 겪었을 감정 변화로 인해 피고인이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감정적으로 판단한 점 정상 참작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검찰 측 증거나 증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사건의 피해자인 전 여친 씨 그리고 피고인의 협박 당시 목격자인 네이버 씨 그리고 피해자 전 여친 씨의 치료를 담당했던 담당 의사 진찰혜 씨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알겠습니다. 피고인 이의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변호인 측 제출하실 증거나 증인 있습니까? 네, 피고인이 살해 의도가 없었음을 증명해줄 자동차 수리업 종사자인 차종문 씨와 피고인 차인남 씨가 조사 중 말했던 내용을 진술해줄 경찰관 나폴리 씨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검찰 측 이의 있습니까? 네,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증인 신문은 2주 뒤인 2017년 3월 18일 토요일 10시 오전 10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전주지방법원 사건 번호 2017 고압 7호 사건에 대한 2차 공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피고인은 진술을 아니할 수 있으며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이 점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증인 출석 확인하겠습니다. 검찰 측 증인 출석하였습니까? 네, 출석했습니다. 변호인 측 증인 모두 출석하였습니까? 네, 모두 출석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부터 증인 신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검찰 측 증인 진찰혜 씨는 증인석으로 나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거짓된 진술을 할 경우 위증죄가 성립됨을 숙지하고 진실만을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검찰 측 증인 신문 시작하십시오. 네, 증인의 신분은 어떻게 되십니까? 네, M 메디컬 의사입니다. 그럼 사고 당시 피해자의 상태에 대해 말씀 좀 해주십시오. 피해자가 응급실에 막 실려왔을 당시에는 의식이 없었으며 경미한 뇌진탕이 있었고 경추 인대 근골격의 손상, 몸 여러 군데에 유리파편이 박혀 있었습니다. 또한 머리에서는 약간의 출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로 인해 입은 것 같지 않은 상해도 몸 여러 군데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그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은 것 같지 않은 상해는 누군가의 폭력이나 구타에 의해 생긴 것일 수도 있겠군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있습니다, 재판장님. 검사는 지금 증인의 대답을 유도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증인의 증언은 어떠한 증거나 근거가 없습니다. 인정합니다. 검찰 측 신문에 주의하세요.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인 반대 신문하시겠습니까? 네. 증인이 앞서 말한 상해가 생명을 위협할 만큼 치명적이었다고 보십니까? 의식을 잃긴 했었지만 후에 다시 의식을 차렸고 또한 일반적으로 교통사고로 인해 병원에 오는 환자들에 비하면 그리 심한 정도의 상해는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상해는 있었지만 생명을 위협할 만큼 치명적이지는 않았다는 말이네요. 네, 그렇죠.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렇듯 증인의 증언에 의하면 사고 당시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생명을 위협할 만큼 위중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 이제 증인석에서 나가셔도 됩니다. 네. 다음 증인 네이버 씨 증인석으로 나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거짓된 진술을 할 경우 위증죄가 성립됨을 숙지하고 진실만을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검찰 측 증인 신문 시작하십시오. 네, 증인은 피해자와의 관계가 어떻게 됐습니까? 네, 저는 피해자 전예친 씨의 옆집에 살고 있는 이웃 주민이자 전예친 씨의 친구입니다. 그럼 평소 피해자와의 친분은 어느 정도이셨습니까? 평소 사소한 비밀도 털어놓을 정도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여친이와 저는 나이대도 비슷했고 저희가 살고 있는 빌라에는 몇 가구 살지 않았기 때문에 더 쉽게 친해질 수 있었어요. 여친이도 혼자 살고 하니까 더 친해진 것 같아요. 그럼 피고인 차인남 씨와 피해자 전여친 씨가 헤어지게 된 이유도 알고 계십니까? 그럼요. 평소에 인남 씨가 집착이 좀 있어 여친이가 힘들어했어요. 그렇지만 여친이는 혼자 살고 하니까 의지할 사람이 인남 씨밖에 없어 그 만남을 이어가려고 했는데 인남 씨의 집착이 심해질수록 여친이는 그 만남을 이어가지 못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증인 피고인 차인남 씨가 피해자 전여친 씨와 헤어진 후에도 힘들어한 걸 보신 적 있으십니까? 진짜 그거는 말도 못해요, 진짜. 아니 여친이가 좋다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괴롭힐 수 있는지 저로서는 진짜 이해가 안 가요. 그럼 피해자 전여친 씨를 피고인 차인남 씨가 어떻게 괴롭혔는지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그 차이남 사람이 여친의 휴대폰으로 네가 감히 내 전화 안 받아?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두고 봐. 화려한 이별이 되게 해줄게. 이런 협박능을 보낸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느 날은 여친의 집 앞까지 찾아와서 협박하고 막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때리기까지 했었다니까요.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여친의 현관문 앞에 있는 깨진 유리병을 들고 협박도 했어요. 자, 저는 그 자리에서 신고하려고 했지만 착한 여친이가 인남 씨가 많이 힘들어한 것 같다고 하면서 참자고 하길래 참았죠. 그거 아니었으면 신고하고도 남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위에 네이버 씨의 증언을 종합해 보면 평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과도한 집착으로 피해자를 심적으로 힘들게 하였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별 통보를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직접 죽여버리겠다라는 내용의 문자와 흉기를 들고 협박을 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호인 반대 신문하시겠습니까? 반대 신문하지 않겠습니다. 네이버 씨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증인 전여친 씨 증인석으로 나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서 양심에 따라 숨기가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며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거짓된 진술할 경우 위증죄가 성립됨을 숙지하고 진실만을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검찰 측 증인 신문 시작하십시오. 네, 증인은 피고인 차인남 씨에게 협박을 당한 적이 있으십니까? 네, 임남 씨의 집착이 너무 심해서 제가 그걸 참지 못하고 임남 씨에게 이별 통보를 했습니다. 그 후로 임남 씨께서 계속해서 문자 메시지를 통해 저에게 만나자고 협박을 썼어요. 그래도 제가 만나주지 않자 저희 집 앞까지 찾아와 만나주지 않으면 같이 죽어버리자고 소리치며 협박도 하거나 유리병을 저에게 위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신고할 수밖에 없다고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자동차 문을 열고 냉각수를 뿌리는 방법으로 협박을 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네, 증인의 증언을 증명해줄 깨진 유리병 사진과 그리고 증인의 휴대전화 기록 그리고 차인남 씨의 범행 기록이 담긴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출합니다. 변호인 측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증거물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피고인의 이러한 협박이 피해자의 신변에 위협을 느낄 정도로 심하게 하였습니까? 네,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은 만큼 끔찍했어요. 협박을 받을 당시에는 두려움에 움직이거나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근데 밖에서 나는 소리 듣고 나왔는지 이버가 나와서는 경찰 신고하겠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임남 씨가 좀 수그러들고 돌아서 가더라고요. 그럼 브레이크에 이상이 있다는 것은 언제 알게 되신 거죠? 운전하고 가다가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차를 세우려고 했는데 브레이크가 잘 들지 않아 전봇대를 들이받게 되었죠. 그 후로는 의식을 잃었다가 눈을 떠보니까 병원이더라고요. 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로 죽여버리겠다라는 등의 협박, 그리고 집 앞에 직접 찾아와 흉기를 들고 협박한 것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차량에 냉각수를 뿌렸습니다. 또한 주기를 두로 피해자의 차량의 브레이크 호스를 절단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호인 반대 신문하시겠습니까? 네. 네, 증인은 어째서 차인남 씨가 협박을 가했을 당시 바로 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이죠? 제 친구인 이버가 와서 도중에 멈추고 협박을 멈추고 가기도 했고 저 또한 이버가 와서 많이 안심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증인은 피고인 차인남 씨가 본인을 사랑했었다는 걸 인정하시나요? 네, 그이가 저를 많이 사랑했다고 느낄 수가 있었어요. 제가 제 직업과 관련해 차량 한 대를 구입하고자 할 때에도 금전적인 지원을 아끼지도 않았고 저를 만나기 전에 1시간 먼저 나와 기다리고 했을 정도로 그 부분에서 저를 많이 좋아한다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해자 전 여친 씨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이 과했을 뿐 피해자를 많이 사랑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 여친 씨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변호인 측 증인입니다. 증인 나폴리 씨 증인석으로 나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다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거짓된 진술을 할 경우 위증죄가 성립됨을 숙지하고 진실만을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인 측 증인 신문 시작하십시오. 네, 증인의 신분은 어떻게 되십니까? 네, 저는 피고인의 취조를 담당했던 경찰관입니다. 취조 당시 피고인이 사건과 관련해 했던 말이 있나요? 네, 처음에는 울면서 자신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하다가 자신이 피해자에게 얼마나 잘해주었는지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이 피해자에게 차량 한 대를 사주었는데 그 차량을 아직까지 잘 타고 다니는 것이 너무 괘씸하여 차량을 부수어버리고 싶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브레이크 호스 절단과 관련해서는 무슨 말을 했었나요? 브레이크 호스 절단 이유 또한 단순히 경제적인 손실을 주고 싶어서 그랬다라고 말했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검찰 측 반대 신문하시겠습니까? 네. 증인 피고인이 검거된 직후에 한 말은 없었습니까? 검거된 직후에는 피해자가 자신을 배신한 것이 너무 미워서 피해자를 죽이고 따라서 자기도 죽겠다라고 말하였긴 했었지만 자신이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 것이 너무 화가 나 그런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나폴리 씨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증인 차종문 씨 증인석으로 나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거짓된 진술을 할 경우 위증죄가 성립됨을 숙지하고 진실만을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인 측 증인 신문 시작하십시오. 네, 증인은 피고인 또는 피해자와 어떠한 관계가 있습니까? 피고인 차인남 씨와 피해자인 전 여친 씨 모두 제가 하는 자동차 수리소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네, 증인 피고인이 브레이크 호스를 절단한 것으로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만큼의 큰 교통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나요? 브레이크 호스 절단으로 충분히 교통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피해자의 평소 운전 실력이 그렇게 과격한 편도 아니고 차량이 사고당 주차되어 있었던 공간이 경사지가 아니라 평지로 된 일반적인 주차 공간이어서 급제동과 전후방 기울어짐을 방지하기 위해 곧바로 신속하게 브레이크를 조작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걸 감안한다면 그렇게 크게 위험한 사고는 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피해자가 운전하기 전에는 브레이크가 고장이 났다는 사실을 알 방법이 전혀 없었을까요? 새벽 1시경에서 2시경 사이에 브레이크 호스를 잘랐다고 들었는데요. 그때쯤에 잘랐다고 한다면 그동안 브레이크액이 바닥에 유출되어서 냄새가 나고 겨울이라 유리에 성에가 끼어 시동을 켤 때 유리의 성에를 제거하려고 히터를 킨다면 브레이크액이 유출되어 브레이크에 이상이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고요. 또 화물 차량의 변속기는 스틱으로 되어 있어서 피해자가 시동을 걸 때 클러치와 브레이크 페달을 동시에 발을 올려놓는 순간 브레이크가 헐거워져 브레이크가 나간 것을 바로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검찰 측 반대 신문하시겠습니까? 네. 네, 피고인이 평소 차종문 씨의 카센터 단골 손님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피고인이 평소에도 자동차에 대해 관심이 많았습니까? 평소에는 저에게 잘 수리해달라는 말만 하던 사람이 최근에는 여러 가지를 물어보더라고요. 그럼 어떤 것들에 대해 물어봤죠? 처음에는 교통사고가 난 차량들이 대체적으로 어디에 이상이 있었는지를 물어보더니 나중에는 브레이크 호스에 대해 여러 가지를 물어보더라고요. 브레이크 호스에 대한 어떤 것들을 질문했습니까? 브레이크 호스의 위치 및 절단 시 어떤 하자가 생길 수 있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양측이 신청한 증인 신문 및 검찰 변호인 측이 제출한 각 증거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차 공판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공판은 피고인 신문이 예정되어 있으며 2주 뒤인 4월 1일 오전 10시에 개정하겠습니다. 법정에 계신 분들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지금부터 전주지방법원 사건 번호 2017 고압 7호 사건에 대한 3차 공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피고인은 진술을 아니할 수 있으며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이 점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피고인과 검사, 변호인 모두 출석하였습니까? 네, 출석하였습니다. 지금부터 피고인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검찰 측 피고인 신문을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일단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변호인 피고인 신문을 해주십시오.
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전 여친 씨를 어떤 마음으로 대했나요? 여친이가 저에게 힘들다고 전화오면 제 모든 일을 제쳐두고 달려갈 만큼 사랑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피고인 피해자 차량의 브레이크 호스를 절단한 것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저는 브레이크 호스 절단으로 인해 그냥 작은 접촉 사고가 나서 경제적 손해가 발생하기만 원한 것이지 여친이를 죽여야 하는 의도는 없었습니다. 만약 제가 여친이를 죽이려 했다면 제 손으로 직접 죽였겠지요. 네, 이상입니다. 검찰 측 반대 신문하시겠습니까? 네. 네, 피고인이 방금 말씀하신 죽이려 했다면 직접 죽였을 것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제가 말한 그대로입니다. 저는 정말 그녀를 사랑해 붙잡고 싶었던 것이지 죽이려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 피해자에게 경제적 손실을 원했던 것이라면 브레이크 호스 절단하는 것 이외에도 다른 방법 많았을 텐데요. 그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피고인은 어째서 왜 피해자의 브레이크 호스를 자른 것입니까? 브레이크 호스 정도를 절단해야만 전 여친의 마음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럼 이것으로 피고인 신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최종 진술만 남았습니다. 검찰 측 최종 진술하십시오. 네, 존경하는 재판장님, 네이버의 증언과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습적으로 피해자의 신변을 위협할 만한 협박을 가해왔습니다. 그 협박에는 피해자를 죽이겠다는 내용도 직접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속된 협박에 거부 표현을 확실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협박을 가했습니다. 또한 사랑이라는 말이 살해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사건의 정황상 피고인의 행동에는 명백한 살인 의도가 있었으며 그 결과 피해자는 상해를 입어 정신적,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생업에 지장을 주어 경제적 손실을 주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제254조 살인미수죄, 제284조 특수협박죄에 의거 징역 2년을 구형하는 바입니다. 변호인 측에서는 최종 변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컸고 그래서 피해자의 갑작스러운 이별 통보를 인정하지 못하였습니다. 믿었던 이에게 배신을 당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었던 점 정상 참작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피고인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하십시오. 재판장님, 저는 정말 그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그녀를 죽이려 했겠습니까? 저는 그냥 겁만 주려고 했습니다. 그녀가 없는 세상은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두려워서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겪고 있는 이 일을 그녀가 알아주고 그녀가 제게 다시 돌아와 주길 바랬을 뿐입니다. 믿어주세요.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저의 잘못을 많이 뉘우쳤습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으로 최종 진술을 마칩니다. 판결 선고일은 2주 뒤인 4월 15일 오후 2시입니다. 모두 퇴정해도 좋습니다. 청소 직원들의 휴게실 설치 및 식사 시간 제공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피고현 대표에게 개인정보 무단 연락,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오남용에 대하여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불확실한 정보를 통해 방송을 기획하고 이를 내보내 소비자들로 하여금 원고 측에 대한 부정적 심리를 가지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있습니다. 지금 피고 소송 대리인은 증인을 겁박하고 있습니다. 저기 시간표에 있는 4-5시간은 진짜 어김도 없는 시간이라고요. 하지만 장례 씨와 오솔 씨 모두 이 시간표에 대해 제한 반세를 당시 동의하지 않았습니까? 국민의 권리는 우리의 법과 사법부에서 보호해야 할 가장 큰 가치입니다. 오늘도 화이팅! 지금부터 전주지방법원 2017 고압 7호 피고인 차인남의 특수협박 및 살인미수죄에 대해 선고하겠습니다. 피고인 출석하였습니까? 네, 출석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먼저 판결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 차인남 씨가 피해자 전 여친의 이별 통보에 분개하여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고 자동차 브레이크 호스를 잘라서 피해자에게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피고인에게 특수협박죄와 살인미수죄가 성립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본 판사가 판결에 앞서 깊이 있게 판단한 사항은 검사와 증인들의 주장이 증명력을 갖추었으냐 하는 것으로 이 점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수협박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피고인 차인남은 전 여친의 이별 통보에 앙심을 품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통한 협박은 물론 깨진 유리병으로 전 여친에게 협박을 가한 점이 증언과 증거를 통해 확인되었으며 이를 통해 전 여친이 받은 심리적 충격 또한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습니다. 특히 깨진 유리병을 이용하여 협박을 하였으므로 형법 제284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한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재범의 가능성이 없음은 물론 많이 뉘우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합니다. 이어서 살인미수죄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살인죄의 구성 요건 중 가장 엄격하게 판단해야 할 부분은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느냐는 점입니다. 이웃 주민 네이버와 피해자의 증언을 종합해보면 죽여버리겠다라는 의사표시를 한 점은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위의 표현만으로 피고인에게 살인의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또한 브레이크 호스 절단의 경우에도 이 행위를 통해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피해자의 사망에 이르게 하려는 인식이 있었다거나 그와 같은 결과 발생의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까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피고인이 카센터 주인 차종문 씨에게 자동차 사고와 관련하여 브레이크 호스에 대해 물어본 사실만으로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이 부족합니다. 아울러 증인의 진술 외에 피고인의 고의를 입증할 만한 결정적인 증거가 없는 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무죄 추정 원칙 법원에 따라 피고인의 무죄를 선고합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결을 선고합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유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단 피고인의 살인미수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다. 본 법정의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피고인은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본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판결문은 피고인이 신청하셔야 송달해 드립니다. 피고인 이해하셨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재판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모두 마치고 바로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부탁드렸던 것처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질문 한 가지씩만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우선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지금 이 사건을 잘 살펴보면 이거 피고인이 자동차 호스를 잘랐고 이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발생을 했고 그리고 피해자가 전치 8주의 그런 중한 상해를 입은 사안인데요. 일단 결과만 놓고 보면 상해를 입은 사안인데 그거를 이제 살인 미수죄로 기소를 하는 상황이라면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살인 미수로 굳이 기소를 한 이유에 대해서 좀 더 보충적으로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아무나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사실은 이걸 판례를 보고 조금 각색해서 쓴 거라 살인 미수로 왜 신청인지는 잘. 그러면 이게 어쨌든 이 사건의 결과만 놓고 보면 그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가지고 상해라는 결과가 발생한 게 명백한 상황이면 그 피고인은 최소한 상해로라도 어떻게든 처벌을 받도록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혹시 그런 쪽으로는 좀 고민을 해보고 왔는지 좀 궁금하네요. 이게 공소를 제기할 때 이제 잘 안 하는 거긴 하지만 이제 주의적으로 이제 그 살인에 대해서 살인 미수에 대해 판단을 좀 받아보고 그게 안 될 경우에 예비적으로 뭐 상해에 대해서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공소를 제기하는 방법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혹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검토는 안 해본 것 같은데 어떤가요? 거기까지는. 네. 그러니까 잘못한 사람을 처벌받게 하는 게 맞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검토가 되었는지 좀 궁금했던 겁니다. 네, 고생하셨고요. 그 검사가 자꾸 아무나 대답해도 되는데 진찰의 씨를 증인으로 신청한 뭘 입증하고 싶어서 하신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검사든 변호인이든 법정에 증거를 신청하거나 증인을 신청할 때는 어떤 의도, 그거를 이제 용어로는 입증 취지라고 부르는데요.
무언가 입증하고 싶은 게 있으니까 증거를 내든 증인을 신청하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진찰의 씨는 어떤 부분을 입증하고 싶어서 신청하신 건가요? 평상시에 그 피고인 차인남 씨가 진찰의 의사. 피고인 차인남 씨가 피해자에게 잦은 폭력과 구타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서. 아, 그래요. 근데 차인남은 특수협박이랑 살인 미수로 기소됐잖아요. 어느 날, 그러니까 몇 월 며칠 몇 시에 특수협박하고 몇 월 며칠 몇 시에 살인 미수 행위를 한 걸로 기소된 건데, 평소에 만약에 차인남이 피해자를 구타하는 습성이 있었다면 뭘 재판장으로 하여금 어떤 생각을 들게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일단 폭력적인 사람이라는 걸 조금. 아, 그래요. 혹시 저기는 아니었어요? 그 교통사고 났을 때 팔주 입기는 했지만 사망에 이를 정도의 그런 정도는 아니었다. 이 부분을 입증하고 싶진 않았어요? 그 부분도 그래요? 제가 묻고 싶은 건 요 다음 건데, 만약에 살인의 고의는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사망했어요. 그러면 살인죄는 유죄일까요? 유죄일까요? 무죄일까요? 사람은 죽었어. 아, 근데 죽이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법관으로 하여금 살인의 고의는 없었던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게 했어요. 그러면 법관은 유죄 판결을 쓸까요? 무죄 판결을 쓸까요? 제가 이제 얘기해주고 싶었던 건, 혹시 진찰의 씨를 증인으로 신청한 이유가 이 사람이 죽지는 않을 정도,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지 않을 정도의 상해를 입었기 때문에 뭐 살인죄는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부분을 피력하고 싶었다면 조금 다른 얘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사건의 쟁점은 살인의 고의 여부인데, 살인의 고의가 없어지면 살인의 결과가 발생했더라도 처벌이 안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법정에는 아주 필요한 그리고 아주 효과적인 증거나 증인을 현출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법정에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수사 과정에서 수사 기록으로도 충분히 다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아쉬움이 조금 있기는 해요. 고생하셨습니다. 다 대등소이한 건데, 이게 지금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느냐를 이제 주요 쟁점으로 하다 보니까 아마도 이렇게 된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이게 지금 대전고법 2015호 4221 판례 번호가 있는데, 혹시 판례 알고 계신 분이 있나요? 네. 예, 그 판례는 어떤 사안에서 어떻게 판결이 났어요? 그 사건도 증거가 부족하다 해서 무죄로 판결이 났었어요. 근데 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만약에 이런 경우를 가정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죽었다면 어떻게 살인죄로 기소를 했을 거예요, 그죠? 네. 그랬다 하더라도 똑같이 고의를 다투겠죠. 네. 그리고 지금 상해만 입었는데, 그러면 죽은 사람 결국 브레이크 호스가 파열돼서 죽었는데 살인 미수는 안 되더라도 뭐 다른 거 되는 거 없을까? 이렇게 사람이 하는 행동에는 고의를 가지고 해가지고 고의가 돼서 살인 죄가 되는 것도 있지만, 형법에는 또 과실범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업무상 과실치사도 있고, 아니면 그냥 과실치사도 있고, 그 사람 행위 때문에 됐으면 뭔가 또 다른 아마 이게 처벌하는 법규가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뭐 살인죄가 안 되거나 살인 미수죄가 안 됐다면 과실치사나 과실치상 이런 것도 아마, 그러니까 물론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으면 굳이 법원이 그걸 판단할 필요는 없지만, 기소 단계에서 아마 아까 옆에 검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비적으로 하지 않았을까. 아마 1심에서 뭐 무죄가 났다면 2심에서 예비적으로 했다든지, 아니면 뭐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두 번째 발표팀 부안여자고등학교의 질의응답 시간까지 모두 마치고요. 자, 이제 인사하고 들어가도록 할까요? 네. 그동안 얼어 있었다면 이제는 땡 해줄 테니까 움직여도 괜찮습니다. 자, 인사하고 들어갈까요? 자, 아까 섰던 그 자리로 그대로 서서 인사하고 다 같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시간보다 질의응답 시간이 더 떨리죠. 막상 경험해보고 나니까. 그래도 열심히 준비한 대로 잘 발표해 주셨습니다. 자, 대표자의 구호와 인사로 들어갈까요? 네, 정의 이름으로 널 용서하지 않겠다. 티켓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피해자 의료보실인 32호실로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강제추행을 시도했습니다. 갑이 나체로 을을 뒤에서 막경하느려 하고 있었다니까요. 피해자 을을 강제추행하려 한 적이 있죠. 아니요, 없습니다. 저는 그저 사과를 하러 갔을 뿐입니다.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고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 나이 때 기숙사 생활하는 또래 아이들을 봐서는 진짜 흔한 일이거든요. 그냥 그때는 그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기도 했고 김숙사 선생님의 강압이 들어갔었습니다. 강압? 내가 언제 있나? 정숙하십시오 증인! 피고인에게는 자신의 행동은 강제추행을 시도한 것이라는 인식도 없었고 고의도 없었습니다. 피고인에게 형법 제298조를 적용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